안녕하세요. 저는 민족 전남대학교 동가대학에 이번에 입학한 14학번 새내기 정현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근 1개월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불과 몇 개월 전에 제가 꿈꿔왔던 대학 생활과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이 많이 다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 좋은 감정을 보다 느꼈는데요. 먼저 제가 듣고 싶었던 수업이 있고 저와 맞는 교수와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줄 알고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막상 수강 신청을 할 때 보니까 졸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수업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업과 별반 다름이 없음을 느꼈고요. 제가 또 막상 수업을 들어가도 100명이 넘는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조금만 강의실에 늦게 들어가도 교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뒷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이거 시간 너무 아깝고 뺏기고 차라리 이 시간에 놀고 싶고 이런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제가 대학교 원서를 쓸 때 제가 충분히 갈 수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등록금이 싼 아니면 보다 좀 학교에 생활하는 생활비가 적게 드는 학교를 선택해서 이렇게 원서를 써야만 한다는 생각에 좀 가슴이 많이 아팠고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약속했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고등학교 후배들조차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부디 반값 등록 공약이 꼭 실현이 돼서 우리 대학생들이 좀 더 현실적인 삶을 택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간 대학을 다니면서 좋은 대학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기업의 인재 양성소가 되기보다는 나라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저는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모두 좋은 대학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아요. 감사합니다. 일상의 고단함이 정지된 시간 슈퍼히어로 내 어린 날의 새벽을 살며시게 원해 지구를 구해내는 영웅도 되고 슈퍼히어로 단란한 애도 가겠지 날 강하자 멋지게 몸을 날려 그녀를 구하고 아무 말 없이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46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법학과 07학번 이승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그 교육을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국립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국가는 지금 국립대에 대한 책임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국립대에서는 기성예비라는 걸 걷고 있습니다. 이 비자금, 이 약간 좀 꽁돈 같은 이런 돈이 조그만 게 아니라 전체 등록금의 70%를 차지할 만큼 많은 돈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은 결국에 국가의 지원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 돈을 학생들이 메워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70%, 곧 80%가 찍게 되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기성예비가 한대련 및 대학생들의 소송으로 인해서 불법 판결이 났고 3차 판결이 올 6월달에 날 예정입니다. 그 판결 또한 불법으로 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국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희한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정회계법이라는 법인데요. 이 어머나, 이 학생이 왜 이렇게 좋지? 네. 이 기성예비를 갖다가 불법이니까 그럼 일반 회계를 합치면은 회계법을 바꾸면은 불법이 아니겠네 라는 어디 동류 삼류 양아치나 할 생각을 만한 그런 생각으로 사기를 치려고 지금 국가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어이가 없고 반드시 싸워내게 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런 이제 재정적인 법만 아니라 지금 다른 계획적인 면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오로지 계획이 시장 논리에만 되다 보니까 제대로 뭐 국가의 운영이라든지 교육적인 책임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희한한 논리가 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지방 국립대 CK1이라는 사업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까 되게 민감한 상황인 거잖아요. 되게 민감하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을 갖다가 각 학교마다 공모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구조조정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떤 학과와 어떤 학과가 통폐합되면은 참 취업률이 높아질까? 라는 되도안한 생각들을 갖다가 지금 공모전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잘 뽑히면 상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 받은 걸로 잘 이행하면은 국가에서도 상을 준다고 합니다. 네, 이런 되도안한 상황이 지금 미친 짓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할 때,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그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짓들이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 대학생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대학생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학생 먼저 앞장서서 얘기하고 힘을 모아내고 목소리를 모아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많이 모인 328 구성원들과 함께 그리고 더욱더 네, 대학에서 오늘 아프시거나 굉장히 뭐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나거나 해서 못 나오신 여러 학우분들과 함께 수많은 300만 학우들과 함께 이 대학생들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 부산대도 부경지역도 열심히 앞장서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게 하지 마라 눈물 흐르게 두 마라 상처 주지 말고 파괴하지도 말고 그냥 평화로운 바람 부는 대로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아프게 하지 마라. 저희 학교에서는 3월 17일날 학생총회 성사를 위한 서포터즈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아침 20여 명의 학우들이 모여 같이 유인물을 나눠주고 학우들을 만났습니다. 3월 19일 구조조정 관련한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 기획처장님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기획처장님이 하신 말씀은 8개 학과 통폐합은 어쩔 수 없고 학생들에게 미안하지만 이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날 평가를 했습니다. 학생총회가 성사되어도 학교의 말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학우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이 학교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다음날 3,000배를 했습니다. 그 3,000배를 하고 그리고 다음날 삭발을 진행했습니다. 3,000배와 삭발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고 같이 절을 했고 제 삭발에 눈물을 흘려주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고자 노력해야겠구나. 그리고 학생총회 날
4분의 1에 넘는 학생들이 학생총회에 모였습니다. 모든 안건이 기세 높게 통과되고 총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단식을 선포한 지 지금 5일이 지났습니다. 5일 동안 정말 배도 고프고 답답한 마음에 총장님께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습니다. 저희 총장님은 2011년, 2012년 저희와 함께 교육부 앞에서 부대단 물러가라며 집회를 같이 하던 그런 멋있는 총장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총장님이 총장이 되고 나니 저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제가 단식을 하고 총장실에 들어가 있는데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저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활동해왔습니다. 그렇게 믿고 총학생회를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모든 학과들을 평가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폐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합 캠퍼스가 뭔지, 그놈의 대학 구조 개선이 무엇인지, 학령 인구가 왜 이렇게 주는 것인지 아무리 찾아보고 답을 헤매도 저희가 등록금을 내는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저희 학우들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배도 굶고 다리도 아프고 우는 모습 보면서 정말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파야 하는지, 왜 이렇게 맨날 울기만 해야 되는지, 최근 한 주 동안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새내기들, 많은 후배들, 많은 선배들이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열정 넘치고 강렬한 우리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현실 살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까? 수원에서 총장실에서 올라오면서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저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일대학교에서 연극학과를 폐지시키고 문해창작과를 폐지시킨답니다. 이제 곧 대학 구조정책 때문에 인원 감축안이 나올 것입니다. 각 학교별로 인원 감축안이 나오고, 그래서 어디 학과를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 하는 계획들이 다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경기대학교가 제일 먼저 조명되고 제일 먼저 싸우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저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경기대학교가 제일 먼저 앞에 서서 삼천배도 하고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지만 여러분 함께 뒤따라 주실 것을 믿고 항상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하고 있는 우리 경기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해서 경기대 식구들 위해서 저희가 힘을 실어주자고 파이팅 한번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기대 하면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되겠죠? 네, 경기대! 화이팅! 경기대! 화이팅! 네, 경기대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오늘 주제인 약간 좋은 대학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을 규탄하고 교육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다들 시간제 일자리,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죠?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늬만 정규직이고 실제로는 비정규직의 삶을 살게 만드는 정책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대생들은 임종만 붙으면 선생님이 되는 예비교사들입니다. 이 정책이 학교 선생님의 이제 이 시간제 일자리가 학교 선생님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정규직 선생님이지만 주 일주일에 2번, 3번 출근하게 되는 시간 선택제 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정책이 나온 이유는 바로 단 하나, 선생님들이 육아, 간병, 학업 등과 함께 해야 할 때 이제 일주일에 2-3번만 나오게 되면 경력도 단절되지 않고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선택제 교사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출근을 일주일에 2-3번만 하기 때문에 연속적이어야 하는 교육의 본질에 다가가기 힘듭니다. 동료 교사들은 연속적인 일들을 그들에게 맡길 수 없고
학생들은 그 선생님에게 수업도 상담도 할 수 없고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정작 시간 선택제 교사 본인도 적응하기 힘들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교사는 헌법에 법률로 정해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4월 15일 시행령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입니다. 게다가 아까 2시쯤에 총학생 회장님이 교육부에 면담을 하러 가셨는데요. 지금처럼 저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차례 교육부에 면담을 요청해서 갔다 오고 저희 의견들을 반영하고 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무런 준비된 것이 없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3월 7일 덜컥 이 시간선택제 교사 시행령을 4월 15일에 당장 통과시키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런 교육부의 태도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하고 4월 11일 학교를 하루 쉬고 집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회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찬반 총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운위에서는 각 과에서 강방을 돌면서 교양을 진행하고 이제 총학생 회장님이랑 제가 과 집부회의에 들어가서 간담회도 진행하고 전문가들을 수차례 학교에 초청해서 직접 강연을 듣기도 했습니다. 특히 3주 남은 이번 주부터 아까 영상에 나왔는데 중운이 분들이랑 중앙집행부들은 매일 점심시간에 정문에 나와서 유인물 나눠주고 피켓도 들고 시간 선택제 이 교사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 차원에서 참교육 실천단을 운영해서 점심에 실천활동도 같이 하고 저녁에 교양도 듣고 하는 등 참교육을 향해서 단순히 경쟁 논리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위한 교육을 학우들에게 알리고자 실천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협력 중심의 교직 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시간 선택제 교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학내 총투표와 4월 11일 권역별 집회가 성사되어서 교육부랑 박근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각 대학 문제, 대학 교육의 문제로 서로 알기 위해서 온 자리니만큼 다 같이 열심히 싸워서 승리하고 웃을 때까지 같이 싸우고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대학원도 좀 말해보고 싶어서 대학원도 말하자 이런 타이틀로 했습니다. 저희 잠깐 제가 심슨이라는 만화를 몇 컷 따왔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 자막이 조금해서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심슨이 대학원생을 이제 비꼬는 그런 건데요. 마지막에 심슨 엄마가 대학원생들 놀리지 마라.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뿐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그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뿐인 이 대학원생들이 제가 어제 자료를 봤는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전문직 대학원을 제외하고 1991년도에는 한 10만 명 남짓이었던 대학원생의 수가 지금 2012년 기준으로 25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2배도 넘는 아주 기하급수적인 그런 증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재학생 수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실 대학원생들은 학위를 받기 전까지 수료생으로서의 기간이 또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합산할 경우에 이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대학원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등록금을 내고 있는 인문사회 계열인데요. 2012년에 제가 대학원에 입학할 때만 해도 467만 원이었던 등록금이 작년에 477만 원이 되더니 올해는 491만 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 올해는 3%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2%가 오르게 된다면 내년은 500만 원대를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문사회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1000만 원을 연간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등록금이 해결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생활비도 또 벌어야 하는데 저희 대부분 학교에서 조교로 일을 하지만 그것으로는 등록금을 메울 수 있을 뿐 또 저녁에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학과 사무실이나 아니면 교수님 사무실 가면은 조교분들 계실 텐데요. 그분들이 대부분 대학원생들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학원생들의 노동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학부생들도 이제 취업을 하기 전에 취업이 취업을 좀 유예하게 될 경우에 수료 상태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 수료생들한테도 등록금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등록금액의 2%를 받는데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 등록금액의 10%, 20% 가까이도 받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든 해외로 나가든 무조건 그 돈을 내야 하는 그게 대학원생 수료생들의 상황입니다. 굉장히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학원생들이 등록금 이야기하면 언제나 돌아오는 대답은 너희들이 선택해서 간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 수치에서도 보여지듯이 대학원생 수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사회가 그만큼 경쟁이 심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국가가 또 사회가 또 학교가 나눠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하겠다라고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학부는 찔끔 인하하거나 올해는 대부분 동결되었고 심지어 인상된 학교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대학원생들은 계속해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드는 추가적인 비용을 이렇게 대학원생들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학교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5대 요구안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다음 페이지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대학원생들 나름대로의 5대 요구안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희들은 학자금 대출 일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지만 취업 후 상환 제도인 든든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 허용하라.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만약에 조교 노동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임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7% 가까이 내는 7% 이상의 이자를 내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저희 요구안은 근로장학금 이외의 추가 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 허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학원생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국가장학금 정책을 시정하라. 하나, 수료연구 등록에 따른 비용을 한 학기 등록금의 1% 이내로 제한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대학원생들 여러분들 동대학원으로 가더라도 또 입학금을 내고 석사에서 박사로 갈 때 또 입학금을 내야 하는데요. 같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왜 이렇게 입학금을 여러 번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입학금을 폐지하라는 것으로 저희 요구안 정리해보았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부모로서 우리 학생들의 그 반값 등록금,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했던 것을 검찰은 제게 향해서 항소 이유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마치 목사를 사칭하면서 불법 폭력 집회에 참가하면서 심지어 아마 그 표현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 학생들을 선동하는 듯한 그런 식의 표현으로 저를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4월 3일 날 저는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교계와 그리고 제 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이러한 핍박과 탄압이 제게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말 그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서 아까 영상에서 대학 생활의 그 낭만을 좀 얻어보겠다고 하는 우리 학생들, 그러한 우리 학생들의 그 여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엄청난 그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목사이고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들이 분명하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공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잘못된 거짓을 일삼는 어른들의 잘못된 행태를 우리들 학생들 앞에 더 이상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 공약을 이행하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반값 등록금 이 운동에 실현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이렇게 새학기 첫 시작부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거리에 나오게 된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록 대학의 낭만의 그 시간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 생각을 먼저 해결돼야 될 과제인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 이렇게 거리에 나와 앉게 된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은 분명코 반값 등록금 실현에 밑거름이 되고 또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은 그루터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수고에 학부모로서 끝까지 함께 반값 등록금 실현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힘내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그 밑거름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고 앞으로 이후에 모든 대학 우리 학생들의 정말 생활이 보다 더 낭만적으로 또 자유스럽게 정말 진리와 정의를 쫓아 나아가는 그런 학문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대학생들의 대학 생활이 되기를 저도 힘 모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학생,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든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 공동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갈라졌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 매우 잘해주셨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은 반값 등록금 투쟁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값 등록금 투쟁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이 도입되고 그 예산이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과 저희는 끝까지 싸우고 있었고 학자금 대출 이자가 7%에서 최근에 2.9%로 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과 저희들은 끝까지 함께 투쟁을 해왔습니다. 비록 예전에 폭발적인 투쟁의 앙상이 지금 현재 일부 주춤한 면이 있다 해도 여러분과 저희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반값 등록금에 근접한 국가장학금이 학자금 무이자 대출에 근접한 이자율 하락 인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대학생 대학원생들 걷는 입학금이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는 거 많이 보셨죠? 뉴스에 나온 거. 바로 여러분들과 저희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에서 일본과 대한민국만 걷고 있는 입학금을 폐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근데 이미 내신 분들은 어떡하죠? 돌려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기성예비 반환 청구 소송처럼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도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1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쵸? 박근혜에게 새누리당에게 그 돈은 전혀 필요 없는 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돈입니까? 바로 우리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교육복지와 교육 공공성이 그리고 제대로 된 민생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들이 또 길거리에 나왔는데 오늘은 시작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계속 돌아가셔서 학교에서 또 길거리에서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 무상교육까지 그리고 유럽의 대학생들처럼 생활비 주거비를 받아서 열심히 생활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받고 싶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아, 그럴 때마다 가난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반대로 들 때가 있는 거지. 이거까지 한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 받았어. 지금이 더 오히려 무서운 게 처음에는 그 제도 자체가 너무 낯설고 내가 왜 이거를 내 빚을 져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 그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화가 났었는데 상황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빚을 지는 게 너무 상황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신비로운 가능성도 희망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년들은 쫓기듯 어학연수를 떠나고 꿈에서 아직도 깬 아이들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듯 짝짓기에 몰두했지. 난 어느 곳에도 없는 나의 자리를 찾으려 헤맸지만 다 끝이었고 우리들은 달려가는 서로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때 내게 전화를 하라고 내 손에 꼭 쥐어준 너의 전화카드 한 장은 물끄러미 바라보다 나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고맙다는 말 그 말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섰네. 나는 그저 나의 아픔만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런 입으로 나는 늘 동지라 말했는데 오늘 난 편지를 써야겠어. 전화카드도 사야겠어. 그리고 내게 전화를 해야지. 줄 것이 있노라고. 반갑습니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의장 민족 전남대학교 46번째 총학생회장 장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대학가를 다니면서 참 많은 학생의 대표자 그리고 학우분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인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인연들을 맺고 그분들에게 단 한 번의 한 통의 연락도 전화도 못 드렸습니다. 옛날과 당시 전화카드 핸드폰이 잘 발달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고생한다, 참 힘들겠구나, 그래 같이 해보자 라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전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제도 오늘도 단 한 명에게 전화 한 통 못 드렸습니다. 3월 대학가는 참 바빴습니다. 대학의 등록금이 높아만 가고 국가장학금 때문에 3,000명의 학우분들에게 설명을 받고 천막 농성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고 대학 구조조정 때문에 3,000번의 절을 하고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면서 학우분들과 총장님을 만나러 가고 학내 순환버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실천활동을 하고 많은 학우분들의 힘으로 총장님을 버스에 태워서 진짜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버스 문제를 총장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이 학생을 성추행해서 2년 넘게 그 교수를 직위 해제하기 위해서 싸운 결과 올해 직위 해제를 했다고 합니다. 또 대학가에서는 학내 교육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흐린 날씨 속에서도 학우들 한 명 한 명을 만나가면서 일궈냈던 유례없는 학생총회를 모두가 성사했습니다. 이 모두가 한 명의 노력이 아니라 학우분들과 함께 했기에 얻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인 이곳이 바로 3.18입니다. 한 명의 한 학교의 대학에서 나오는 숫자보다 이 광장에 어마어마한 학우들과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감동받고 더 좋은 것은 10개, 20개, 30개의 대학들이 모여서
우리의 대학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우리 대학의 힘듦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누가 앞으로 더 잘할 것인가, 우리 대학생들이 앞으로 싸워서 이기려면은 연대하고 단결해야 함을 이 자리에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이 결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학우들과 더 좋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배우고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서 모두가 해야 될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3월을 이렇게 많은 학우들과 대학가에서 누볐으면 이제 5월은 8월은 그리고 2014년은 진정 거리에서 모든 대학생들과 머리맞대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날개를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쫄지도 말고 지치지도 말고 혼자라고 생각할 때 늘 한 통의 전화 한 통을 하면서 서로 응원해 봅시다. 나부터가 한 분 한 분에게 더 전화드리고 찾아가며 같이 울고 웃을 수 있고 술잔 한 잔 더 따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적은 숫자라고 쫄지 마시고 이제 더 많은 학우분들과 할 내일도 있고 다 같이 잘해봅시다. 저부터가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8 전국 대학생 교육 공동행동 참가자 선언. 당신의 대학은 안녕들 하십니까? 2014년 3월입니다. 올해 3월은 예년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반값 등록금을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을 앞에 둔 2012년 8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토론회에서 직접 나서서 새누리당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라는 피켓을 세워놓고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을 약속드릴 수 있다,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직접 발언까지 하며 재차 약속을 하였습니다. 2014년이라고 시기까지 규정하면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거리 곳곳에 새누리당의 반값 등록금 실현 플랑이 나부끼고 어딜 가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2014년이 되었지만 우리의 등록금은 반값이 아닙니다. 국가장학금이 도입되었다지만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오히려 늘고 있으며 학자금으로 인한 대학 신용불량자 역시 늘고 있어 현재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직도 등록금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있고 등록금 때문에 휴학하고 알바를 전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반값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공립대 기성예비는 기부금으로 의무징수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2014년 국공립대 학생들은 기성예비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굳이 낼 필요가 없는 비용을 내왔던 국공립대 대학생들, 국공립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에게 기성예비 폐지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요구합시다. 등록금을 넘어 대학 사회를 둘러봐도 오늘의 대학 현실은 어둡습니다. 대학 구조조정, 학과 통폐합으로 인하여 학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나의 친구들은 과가 없어져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없어진 학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학문의 다양성과 자유는 사라지고 자본주의 논리만 대학에 남고 있습니다. 100명, 200명이 함께 듣는 대강의는 많아지고 토론 중심의 수업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이고 누구를 위한 학과 통폐합이란 말입니까? 피해는 학생에게 전가하고 학생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학 구조조정, 우리 대학생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마음껏 공부하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건강한 내일을 꿈꾸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실현하라. 둘, 일반적인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셋, 반교육적 경제적 학사관리 반대한다. 넷, 국립대 개성입이 폐지하라. 다섯, 사립대 재단 재정 책임 촉구한다. 3.18 전국 대학생 교육 공동행동 참가 대학생 일동. 네, 반값 등록금 그날의 이상으로 3.28 전국 대학생 교육 공동행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 우물 안고 달리는